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렬의 꽃이라 불리우는 퀵 정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퀵 정렬은 빠른 정렬 알고리즘인데요. 평균 시간 복잡도가 B고 N로그 N이 나옵니다. 이런 퀵 정렬은요, 분할 정복 알고리즘 기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분할 정복 알고리즘 기법이라는 건 리스트를 기준값을 중심으로 그룹을 나누다 보면 결국 최종적으로 나눈 그룹의 데이터는 정렬되어 있다는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준값을 가지고 그룹을 나누는지 우리는 파티션을 나눠서 정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배열이 있는데요. 이 배열에 기준값을 하나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 기준값을 뭐라고 부르냐면 피벗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배열에 있는 값 중에서 무작위로 한 개의 값을 찾아서 그 값을 피벗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피벗을 중심으로 피벗보다 작은 값 그룹과 피벗보다 큰 값 그룹으로 나누시는 건데요. 이 피벗보다 작은 값 그룹에는 68, 50, 70 그리고 42가 들어갔고요. 피벗보다 큰 값 그룹에는 98, 88, 97, 75가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됩니다. 이때요. 피벗으로 설정된 값은 피벗보다 작은 그룹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피벗보다 큰 그룹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어디 들어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요. 피벗의 작은 그룹으로 가든 피벗보다 큰 그룹으로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벗의 값이 피벗보다 작은 그룹으로 가게 되면 피벗 이 작은 그룹에서 가장 큰 값이 될 테고요. 피벗의 값이 피벗보다 큰 값 그룹으로 가게 되면 이 그룹에서 가장 작은 값이 될 테니까 어떤 그룹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데요. 숫자의 배열에 따라서 어디로 들어갈지는 모릅니다. 자, 이렇게 두 그룹으로 한 개의 리스트가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지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다음번에 정렬을 하기 위해서 비교하는 횟수가 반으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 말은 작은 그룹은 작은 그룹 애들끼리 비교를 해주면 되고요. 피벗보다 큰 그룹은 피벗보다 큰 그룹 애들끼리 비교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즉, 작은 그룹은요. 이 안에서 다시 한번 피벗을 찾아서요. 피벗보다 작은 그룹하고 피벗보다 큰 그룹으로 다시 한번 나눠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큰 그룹은 피벗보다 큰 값의 그룹은 다시 한번 이 안에서 피벗을 찾아서 피벗보다 작은 그룹하고 피벗보다 큰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그러면 그룹으로 나뉜 상태에서 또 한 번 그룹으로 나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두 개의 그룹이 네 개의 그룹으로 나눠지게 되고 그러면 또 비교하는 횟수가 반으로 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즉, 한 번 연산할 때마다 비교하는 횟수가 반씩 뚝뚝 떨어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룹별로 다시 한번 피벗을 찾아서 작고 크고 그룹보다 작고 크고 그룹에서 피벗을 찾아서 작고 크고 피벗 찾아서 작고 크고를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 언제까지 반복을 하냐? 바로 요소가 한 개 남을 때까지 반복을 해줍니다. 요소가 한 개 남을 때까지 반복을 해주면 결국은 여기에 남은 요소들은 정렬이 되어 있다는 원리인데요. 계속해서 쪼개고 작고 크고를 왼쪽 오른쪽으로 나누게 되면 정렬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퀵 정렬 파티션을 나눌 때요. 일단 비교하는 데이터를 비교하는 횟수는 얼만큼 비교해야 되죠? n만큼 다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데이터의 개수만큼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이 비교를 몇 번 해줘야 되죠? 바로 높이만큼 해줘야 되죠. 그런데 이 높이는 반씩 뚝뚝 떨어지면서 트리 형태를 가지게 되니까 이때의 시간 복잡도는 뭐가 되느냐? 로그 n의 시간 복잡도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비교하는 데 걸리는 n가 그리고 비교하는 횟수의 높이인 로그 n을 곱해서 퀵 정렬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 복잡도는 b고 n 로그 n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예제는요, 아주 나이스하게 피벗을 중간값으로 딱 설정을 해서 딱딱 반반씩 떨어지게 됐죠. 하지만 이 피벗이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서 42로 뽑힌다든지 뭐 여기에서 피벗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42로 뽑힌다든지 이런 식으로 피벗에 따라서 정렬되는 그룹은
달라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확률적으로요. 30대 70 정도로만 그룹이 나눠져도요. n에 가깝기 때문에 평균 시간 복잡 또는 킥정렬의 평균 시간 복잡 또는 n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파티션으로 그룹을 나누는 걸 실제 코드로 작성을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퀵정렬은 우리가 중간값을 찾아서 중간값보다 작은 그룹과 중간값보다 큰 그룹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때 작은 그룹을 검사할 변수를 제가 L이라고 하나 준다라고 해볼 거고요. 큰 그룹을 검사하는 변수를 R이라고 준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L과 R은요. 검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볼게요. 이 배열에서 피벗을 6으로 하나 잡았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피벗보다 작은 값은 배열의 왼쪽에 위치해야 되고 피벗보다 큰 값은 배열의 오른쪽에 위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L이라는 검시관이 검사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피벗보다 작은 값들이 왼쪽에 들어있는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L이 검사를 합니다. 피벗보다 작은 값이야? 피벗은 6인데 5죠. 작은 값이야. 오케이, 통과. 너는 이 자리에 있어도 돼 라는 의미로 L의 값을 1 증가합니다. 그럼 여기 위치에 멈추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비교를 합니다. 피벗보다 저장된 값이 작은 값이야? 하고 봤더니 피벗보다 큰 값이 왼쪽에 들어있어요. 안 돼. 7,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왜냐면 왼쪽은 피벗보다 작은 데이터만 들어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7은 왼쪽에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검시관이 여기서 딱 멈추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검시관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오른쪽 끈은 피벗보다 큰 값들만 들어가게 됩니다. 물어봅니다. 검시관이 피벗보다 큰 값이야? 6인데 피벗보다 크죠? 오케이, 패스. 피벗보다 큰 값이야? 피벗보다 큰 값이죠? 오케이, 패스. 즉, R이라는 검시관은 피벗보다 큰 값이 있을 때 아래로 한 칸씩 내려가게 됩니다. 또 물어봅니다. 피벗보다 큰 값이야? 했더니 피벗은 6인데 지금 저장되어 있는 값은 3이죠. 그러면 피벗보다 큰 값이 아니죠. 그러면 3도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L 검시관은 7에서 멈췄고요. R 검시관은 3에서 멈췄는데 서로 있으면 안 되는 위치에 있는 애들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냐? 두 개의 값을 교환을 해주는데요. 3은 7자리로 가게 되고 7은 3자리로 가게 돼서 두 개의 값을 교환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한 칸 이동해서 다시 검사합니다. 피벗보다 작아, 피벗보다 작아, 피벗보다 작아 했는데 6은 작은 값은 아니죠. 스탑합니다. 다시 이 검시관도 한 칸 움직여서 검사합니다. 피벗보다 커? 아니, 멈춥니다. 그럼 여기 6에서 멈추고 2에서 멈추면 서로 있으면 안 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개의 값을 서로 교환을 해주는 거죠. 즉, 2는 6의 자리로, 6은 2의 자리로 가게 되면 두 개의 값이 교환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L도요. 다음번 검사를 위해서 이동했고 R도 다음번 검사를 위해서 이동을 했는데요. L은 라이트를 향해서 달려가고 R은 레프트를 향해서 달려갔는데 얘네들이 크로스가 딱 됐어요. 크로스가 된다는 건 L이 R보다 커진 경우인데요. 이렇게 크로스가 되면 모든 데이터를 한 번 다 본 거죠. 한 패스가 끝난 겁니다. 그러면 그룹이 한 번 나눠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그룹이 나눠진 거예요? R까지는 피벗보다 작은 그룹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고요. L부터 마지막 데이터까지는 피벗보다 큰 그룹으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즉, L과 R이 레프트와 라이트가 크로스 되는 시점에 얘네들은 작은 그룹과 큰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데이터 한 번을 보는 n만큼 반복을 한 거죠. 근데 이 데이터를 다시 레프트 쪽을 레프트끼리 다시 한번 피벗 찾아서 나눠야 되고 라이트는 라이트끼리 피벗 찾아서 나눠야 되면
이때의 깊이가 뭐가 나온다고요? B고 로그 n만큼 다시 한번 반복을 해줘야 되니까 이 작업을 반복 수행하면서 재기호출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반복 수행할 때 시간 복잡도가 로그 n이 나오니 퀵 정렬의 시간 복잡도는 B고 n 곱하기 로그 n만큼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다룰 때 굉장히 효과적일 수가 있는데요. 매번 검사하는 양이 반씩 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퀵 정렬은 굉장히 빠른 정렬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퀵 정렬을 정리를 한번 해봐 드리도록 할 건데요. 퀵 정렬은요, 가장 빠른 정렬 알고리즘 중에 하나입니다. 죄송해요. 가장 빠른 정렬 알고리즘 중에 하나로요, 널리 사용이 되는데요. 각 그룹에 대한 피벗 설정과 그룹을 나누는 과정을 재기호출을 통해 처리를 해주는데요. 리스트를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때 종료가 됩니다. 리스트를 더 이상 나눌 수 없다는 건 요소가 몇 개가 됐을 때, 한 개가 됐을 때요. 리스트를 더 이상 나눌 수 없게 되는 거고요. 레프트와 라이트가 크로스가 되는 요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한 번에 그룹을 나눈다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랬죠. 피벗이라는 값이 퀵 정렬에서는 중요한데요. 리스트를 나누는 기준값을 말하게 되고요. 기준값으로 여러분들은 기준값보다 작은 그룹과 큰 값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피벗은요, 무작위 값으로 선택이 가능한데요. 피벗으로 설정된 값은 작은 값 그룹에 들어가든 큰 값 그룹에 들어가든 어느 그룹에 포함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퀵 정렬의 시간 복잡도는 평균 시간 복잡도는 n로그 n입니다. 평균과 최선은 n로그 n인데요. 최악의 시간 복잡도가 뭐냐면 n제곱입니다. n제곱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걸까요? 피벗이 극단적으로 편향된 경우는 n제곱처럼 돌릴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리스트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리스트에서 피벗의 값이 최소값으로 나눠졌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최소값을 기준으로 작은 값과 큰 값의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최소값으로 피벗을 나눴으니까 이 작은 값 그룹은 요소가 한 개가 되는 거죠. 요소가 한 개 되면 얘는 뭐가 된 거예요? 정렬이 된 겁니다. 이 정렬된 것과 나머지 n만큼이 남은 거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은 n만큼을 다시 반복해서 정렬을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그런데 또 우연치 않게 이 n에서 남은 것 중에 피벗이 또 한 번 최소값으로 뽑혔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작은 값 그룹은 다시 한번 한 개가 잡히게 되니까 정렬된 상태고요. 나머지 n개의 데이터는 또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비교를 n만큼 해줘야지 비교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이 상태에서 또 우연치 않게 피벗이 최대값으로 뽑혔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최대값으로 뽑히면 큰 값 그룹은 최대값 하나가 될 테고 작은 값 그룹은 이 나머지 n만큼이 되겠죠. 그럼 또 비교하는 횟수는 n만큼이 되게 되니까 이때의 시간 복잡도는 계속해서 n식을 반복해야 되니까 비고 n제곱의 시간 복잡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확률적으로 계속해서 피벗의 값이 이렇게 최대값이나 최소값으로만 뽑힐 확률은 거의 없겠죠. 그냥 평균적으로요. 무작위의 값을 뽑아도요. 얘는 확률적으로 거의 중간값으로 뽑히게 되고요. 30대 70 정도만 나눠도 n로그 n에 거의 비슷한 시간 복잡도가 나오기 때문에 평균 시간 복잡도는 n로그 n이 보장이 되는데 정말 최악의 경우는 이렇게 뽑힌다라고 하면 n제곱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셔도요. 평균 시간 복잡도는 n로그 n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즉 퀵 정렬의 최적화를 위해서 피벗을 무작위 피벗 선택과 미디엄 오브 3 기법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피벗을 설정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강사님 이 리스트에서 중간값을 피벗으로 삼는 게 가장 나이스하지 않나요? 맞아요. 중간값을 삼는 게 가장 나이스하긴 한데요. 배열 리스트 전체에서
중간값을 뽑는 코드 자체도 또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어요. 중간값을 찾느라 이미 시간을 많이 소용하게 된다면 이 퀵정렬의 성능이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악의 경우라는 건 어떤 경우죠? 피벗으로 자꾸 최소값이나 최대값이 뽑히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그냥 랜덤하게 랜드 함수를 이용을 해서 랜덤하게 뽑는 방법. 이렇게 랜드 함수를 이용해서 무작위 값을 뽑으면 이 n로그 n이 거의 보장이 된다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 피벗 여기 리스트에서 3개의 값을 뽑는 겁니다. 무작위로. 아무 값이나 3개를 뽑는 거예요. 그러면 3개 중에 중간값을 찾는 거죠. 그럼 3개 중에 중간값을 찾는 건 코드가 간단하죠. 그러면 3개 중에 중간값을 딱 찾아서 이 값으로 피벗을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겠어요? 3개 중에 뭔진 모르지만 중간값을 찾게 되면 최소값이나 뭐는 피할 수 있겠어요? 최대값은 피할 수 있겠죠. 그래서 3개 중에 중간값으로 피벗을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뭐 재수없으면 사실은 재수없다? 이런 말 써도 되나? 운이 좋지 않으면 최소값이 1인데요. 여기서 뽑히신 값이 2일 수도 있겠죠. 뭐 별 차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확률적으로 희박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은 그냥 무작위의 값을 뽑아도 피벗은 n로그 n이 보장이 되게끔 잘 뽑혀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렬 성능이 데이터 분포에 영향을 덜 받습니다. 어떻게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덜 받으므로 무작위 데이터에 적합하고요. 그리고 평균 성능이 대규모 데이터에서 평균 성능이 중요한 경우 선호되는 정렬 방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얘는요, 제가 뒤에서 배우겠지만 불안정적 정렬입니다. 즉, 동일한 값이 있을 때 동일한 값의 순서가 뒤죽박죽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한 경우에는 퀵정렬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스테이블한 정렬 또 언스테이블한 정렬에 대해서는 제가 뒷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퀵정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번 코드로 작성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재기호출도 있고 그래서 제가 코드를 실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다음 시간에 제가 코드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퀵정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